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예, 성의학의 정석, 여성의 알쏭달쏭 여성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그 백혜경 원장입니다. 어, 저기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제가 빨간 옷으로 기분을 좀 내봤는데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오늘은 그리고 여성의 성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아마 우리가 SNS를 안 하는데 SNS를 만약에 한다면 아마 이제 저희 병원에 해시태그가 걸릴 수 있는 이제 섹스리스 그리고 이제 각방 조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거 준비를 한 거는 예전부터 각방이라든지 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조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조론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접하신 게 이제 한 2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그 백일섭 씨라고 왜 이제 그 탤런트 분, 좀 약간 그 가부장적인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강한 남성적인 남성성을 지닌 이제 그런 이제 그 남자 탤런트 분이시죠. 원로 탤런트죠. 이제 그분이 뭐 방송 프로에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조론을 했다. 아내하고 이제 조론을 해서 지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론이 뭐지? 그래서 많이 알려진 건데 제가 사실 그 처음에 보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론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구나.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너무 조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제 조론하신 분이 이제 약간, 푸념 섞인, 그런 이야기로 이제 한 보도를 제가 보고,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각방, 조론, 그리고 섹스리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성기능과 관련돼서 이제 여성의 성기능 장애, 성교통이라든지 성욕조화증, 그 다음에 이제 오르가즘 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올려주시면 중간중간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 질문 올려주셔도,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제가 그 여성 성기능 장애만 보는 건 아니고, 저희 남편이 강동원 선생님이 이제 자주 출연을 하셔가지고 남성 성기능 장애도 잘 얘기해 주시지만 오늘도 혹시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같이 올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조론 이야기,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조론에 대한 푸념을 얘기하신 분은 이제 이회수 씨의 그 아내분이세요. 이게 조론이라는 게 이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사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 조론에 대해서 환상을 좀 가지고 있다가 실제 좀 이게 문제가 사실 많거든요. 조론이라는 게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도를 보고 정말 방송을 해야 되겠다. 오늘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조론 시대, 그러니까 조론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에 이제 어떤 작가가 만든 거예요. 저도 이게 조론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저거는 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일종의 이제 좀 이렇게 그냥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별건데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별거. 근데 이제 이혼과 결혼과 이혼의 어떤 되게 바람직한 긍정적인 의미로 너무 그려놔가지고 그려놔서 근데 이 조론이라는 용어 자체를 결혼을 졸업한다 그래서 조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스기야마 유미코인가 이제 이 여자 작가분이 본인이 쓴 책이 있어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처음 용어가 그러니까 처음 소개가 됐었어요. 제가 사실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이북으로 이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봤는데 사연인즉슨 이제 조론이라는 게 일본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약간 특이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이 사실 굉장히 닮은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섹스리스 문제도 왜 일본이 1등, 우리나라가 2등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어떤 결혼 문화 이게 좀 있어서
그거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이게 보면 이 작가분이 이제 조론 시대를 그러니까 조론이란 용어, 조론에 대해서 이제 조론을 권합니다 하고 이제 이 글을 쓴 거가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시어머니,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약간 우리나라에 이제 좀 뭐 50대나 60대 여성들한테 많이 있을 법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기가 결혼해서 병든 시어머니를 병수발을 한 20년 넘어 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지쳐 있는데, 사실 병든 시어머니를 병수발 하는데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했었대요. 굉장히 좀 냉정하고, 당연히 이제 뭐 네가 해야지 약간 그런 역할? 그렇게 별로 위로나 이런 것도 안 해주고, 그냥 모르쇠 비슷하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남성들도 그렇죠. 이제 효도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고 자꾸 와이프한테 대리 효도 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 근데 한 20년을 병수발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지쳐버려가지고,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남편하고 이제 별로,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정도 사이가 되면 제가 뭐 본인이 작가분이 내가 섹스리스 문제가 있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조론을 한다는 거는 그냥 제가 아마 조론을 섹스리스 아닌 커플이 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확률이 제로예요. 조론을 하는 커플은 당연히 섹스리스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장담컨대 99.999% 섹스리스다. 뭐 섹스리스 아니고 뭐 사이좋은 커플이면 조론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남편하고 쌓인 어떤 좋은 감정 이런 거 전혀 없고, 남편 보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뭐 자기 딸이 권했다고 해요. 예, 권했다고. 그래서 이혼을 할까 뭐 하다가 이제 뭐 일본도 이게 체면 뭐 이런 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 왜 일본 사람들이 혼내라 그래서 자기 속마음 잘 얘기 안 하고 뭐 감정적인 거 표현 안 하고 눈치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을 하자니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조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합의한 그냥 별거죠, 별거. 그냥 저는 이게 약간 거의 반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별거를 하는 거고, 별거를 하다, 뭐, 이혼은 보통 자녀가 결혼하거나, 뭐, 그 이유로, 예, 그 이유로 이제 미루게 되는, 예. 아니면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이혼남이 되고 싶지는 않다. 예, 뭐, 불안하다, 괜히 경제적으로.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조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왜 백이섭 씨 이야기도 했었는데, 백이섭 씨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그런 용어 몰랐는데 그게 조론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유명해졌는데, 그 백이섭 씨 말고도 보니까 신성일 씨 작고 하셨죠. 그분도 자기는 1978년 40년째 조론 단계다. 조론한 상태로 지냈다. 뭐 이게 자랑이라고 자랑도 아닌데 뭐 하여간. 예, 그러고 이제 이회수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보도를 사실 보고 영감을 받아서 오늘 이걸 하게 됐는데, 조론을 이제 이회수 씨 아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이제 조론하자, 그래서 이제 조론하면 재밌겠다. 뭐 이회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론을 했는데, 그 조론한 지 지금 한 1년 반, 2년? 작년에 했다고. 작년에 막 보도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도가 되게 많이 된 게 이제 작년 4월에 쿨하게 뭐 조론 막 이러면서. 근데 조론은 하여간 굉장히 쿨한 걸로, 쿨하고, 약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치 채식주의, 베지테리안이, 나 비건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 뭐 좀 나 있어 보이는 거 비슷하게 이제 약간 조론도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작년 4월에 막 둘이서 웃으면서 우리는 조론 뭐 이러면서.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인터뷰 혼자 한 게 나왔는데, 조론을 했는데 남편이 10원도 경제적인 지원을 안 해준다. 그래서 뭐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폐물을 팔아서 생활비를 뭐 보태고 생활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한테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면서 불우이웃 돕게 한다고 생각하시라 뭐 하면서 이제 어떤 지원을 받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론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조론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이 조론이라는 게 별건데요, 별거. 뭐, 별거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별거를 하는데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러면 이제 그 이성, 애인을 사귀는 거를 허용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각자 당사자들이 정해야 되는데, 그냥, 조론?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이게 어디 보드냐. 그, 조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요. 이거 보시면,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여성이 30%고, 남성은 20%, 33%, 22%. 물론 이제, 뭐, 차이가 뭐 2배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크게 이제 긍정적으로. 예. 근데 이제 대다수는, 물론 절대다수는, 네, 크리스탈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가 사실 결혼 이슈가 뭐 예를 들어 결혼한 지 갓 결혼한 신혼 커플 뭐 이 결혼을 하진 않죠. 이 결혼은 적어도 50대 이후 뭐 빠르면 40대 중후반 이후 그러니까 결혼해서 적어도 좀 연식이 되신 분들 연식이 되신 분들 그리고 보통은 중년 중노년 이후에 이제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거의 뭐 50대 이후 60대, 70대까지 이렇게 되시는데 이게 조론이 일본에서 나왔다고 했잖아. 일본에 이제 왜 젖은 낙엽 그래가지고 황혼이혼 이 문제도 일본에서 이제 먼저 나오기 시작한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황혼이혼, 노년의 이혼 되게 많고 뭐 비슷하게 이혼하느니 결혼하는 게 어땠냐, 결혼을 권한다 뭐 등등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황혼이혼도 노년기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돈을 못 벌게 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밥 차려주는 삼식이 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들이 자기가 밥을 알아서 셀프로 차려 먹고 뭐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니, 이제 남편 때문에 뭐 밖에 외출도 못하고 밥 차려줘야 되고 뭐 또 청소하고 빨래 뭐 이런 것들 이제 남편들이 보통은 뭐 가사 노동을 잘 도와주면 좋은 요즘에는 뭐 많이 바뀌어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50대 이후의 남편분들은 가사 노동을 그렇게 뭐 잘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버든이 되는 거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버든이 되는데 결혼 그러면 남편이 지가 알아서 밥해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니까 독립을 시키고 하숙생처럼 그러고 나는 편안하게 이제 커피를 마시며 친구들을 만나고 뭐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지. 예. 좀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귀찮게 자꾸 옆에 와가지고 뭐 쫄쫄 따라다니고 밥 해달라고 하고 이제 이런 거 귀찮으니까 그런 의무에서 내가 지난 남편이 뭐 열심히 일하고 생활비 벌어오고 할 때는 한 2, 30년 그랬는데 뭐 또 그래야 되나? 근데 마침 이제 TV에서 뭐 저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가사 노동과 남편을 내가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만의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거기다가 남편하고 사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커플들이 결혼한다고 하지 사이 되게 좋은데 결혼을 한다고 하진 않거든요. 결혼한다고 하진 않고 그래서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쉽게. 그러고 내가 이때까지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회수 씨 와이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렇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남편의 손님이 그 이회수 씨가 보면 굉장히 소셜한 사람이잖아요. 사교적이고 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접대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그래서 맨날 손님을 30명을 치르고 뭐 이런 거가 너무 이제 힘에 부치고 해서 내가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 몸도 좀 케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을 선언을 했었다. 이렇게 오늘 그 보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가사노동에서의 해방, 남편의 어떤 조금 이제 밥을 해주는 또는 남편을 뭐 부양은 아니고 경제적인 부양이야 뭐 남편이 하는 건데 신체적인 아니면 이제 뭐 그 집안일 자잘한 거 이런 가사노동으로 하는 부양은 여성들이 보통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쳐버리는 거죠.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더더군다나 본인이 아프거나 하면
더 이게 내가 하기 힘드니까 뭐 남편한테 뭐 약간 미안한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힘들어서 네, 하시게 되는데 이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결혼을 하면 보통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 결혼을 하면 각자 따로 지내면서 그냥 자유롭게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취미생활 친구 만나고 편하게 가사노동 안 하고 이거 생각하시고 남성분들은 아 그냥 마누라 잔소리 안 듣고 뭐 그냥 내가 알아서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결혼해서 이슈가 되는 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보통은 결혼을 해서 좀 있으면 남성들이 뭔가 이제 다른 여성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반대로 여성의 경우도 이 뭐 다른 사람을 만나볼까 뭐 하면서 이제 뭐 등산 같은 거 이제 가고 취미생활 하다가 이제 호감이 가는 이성을 만나거나 하는 경우도 사실 뭐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보통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그 이성 문제 그리고 돈 문제 예, 그 두 가지가 보통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예,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결혼은 뭐 남편이 계속 생활비를 보내주고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만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굉장히 많고 내가 특히 여성들 같은 갱년기 여성들은 성욕 저하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왜냐면 갱년기 됐죠. 그러니까 호르몬 떨어지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관계하는 것도 이제 싫고 결혼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남편이 막 이렇게 욕을 한 그게 뭐 싫고 부양한도 싫어 죽겠는데 계속 옆에서 찝쩍거리고 이런 것도 이제 싫고 해서 이제 뭐 각방 쓰다가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여성들이야 본인들이 성욕이 별로 없으니까 성욕이 없고 뭐 하니까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나처럼 저 사람도 편하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굉장히 많고 보통은 뭐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생기면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같이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고 하여간 결혼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오늘 이제 그 보도에 난 그분도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좀 객관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종을 울릴 만한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통 결혼 전에 결혼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이 아니고 보통 각방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각방, 결혼, 그리고 섹스리스 이렇게 예, 각방, 결혼, 그리고 섹스리스 예, 라고 했는데 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 각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데 각방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게 각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뭐 한 10년도 넘었어요. 각방 쓰지 마라. 제가 이제 뭐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칼럼에도 실제로 많이 썼었고 뭐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이제 그 이후에 생긴 종편이나 최근에 뭐 요즘에 몇몇 방송들을 좀 나갔었는데 각방 쓰는 거가 위험하다. 각방 쓰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거기에 반발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특히 이제 연예인 커플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약간 각방을 쓰는 게 별로 좋지 않다 했을 때, 막 이게, 어디, KBS 방송이었나? 그래서 이제 부부의, 왜 있잖아요. 유명한 프로. 뭐 얘기해도 되나? 예. 부부 문제를 다루는 이제 방송인데 부부가 같이 나오고 뭐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지내고 뭐 이런 부부가 같이 나와서 하는 방송인데 거기서 뭐의 저주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는 부부는 다 뭐 이혼을 한다 뭐 이런 프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2009년인가 제가 아마 그때 나갔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각방 얘기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제가 그 현장에서 이제 다른 뭐 탤런트도 있었고 쇼핑 하는 그 쇼 호스트 되게 유명한 분도 있었고 근데 각방 쓰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쓰지 말라고 해. 우리는 각방 쓴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왜 각방이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서
좀 온도 차이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 이렇게 다들 편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사실 이 각방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각방을 쓴다고 무조건 섹스리스가 되거나, 각방을 쓴다고 무조건 조론이 되거나, 각방을 쓴다고 무조건 뭐 이혼하거나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는 아니다. 근데 거꾸로의 경우, 섹스리스 커플인 경우에 물어보면 각방, 섹스리스 이전에 각방 단계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커플들도 물어보면 아마 제가 뭐 직접 결혼한 커플들은 뭐 우리 병원에 올 리가 없으니까 결혼했어요 뭐 이러고 성기능장애 치료하러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간혹 여성들은 의외로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성들이 제가 이제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 보면 뭐 여러 가지 보통은 이제 성교통, 욕구가 뭐 많이 떨어지는 성욕저하증, 그 다음에 분비 저하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 갱년기에 많이들 오세요. 분비 저하, 갱년기 문제 이러면서 호르몬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근데 의외로 갱년기 임박한 여성들 중에요 오르가즘 장애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오르가즘 장애 치료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왜 이거를 이 시점에 치료받으러 오시려고 하냐 그러면 생리가 끊어지면서 내가 여성으로서 뭔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끝난다 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워서.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남편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게 아니고 저 이혼했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남자하고는 내가 그런 식으로 뭐 약간 불감증 이런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애인이랑 잘해보고 싶은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이전 결혼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좋지 않더라. 그래서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결혼하신 분들도 오실 건데 글쎄 뭐 아직까지는 결혼을 했는데 그 성기능 장애를 치료를 하러 오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은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남성들은 결혼을 한 경우에 뭐 성기능 장애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남성들은 이혼하거나 독신인 경우에도 성기능 장애 치료에 굉장히 본인 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꽤 있고 여성의 경우도 의외로 내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이제 성기능 장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이 각방은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뭐 꼭 결혼의 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고 섹스리스 문제가 이미 생기고 나서도 각방을 쓰는 경우가 많고 각방을 쓰면서 없던 섹스리스가 생기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고 해서 각방을 쓰게 되면 이제 각방 뭐 나중에 결혼이 각집이잖아요. 각집. 예. 그쵸. 이 우리 unlimited potential? 예. 이렇게 쭉 적어 놓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성행이구나 하셨는데 되게 제가 뭐 저희한테 저것들은 맨날 섹스리스 얘기하면서 뭐 섹스 얘기밖에 안 하고 뭐 성인 야 거기에 뭐 목매는 야 니들끼리나 뭐 이렇게 뭐 실컷 하고 살 뭐 이러고 그러시는데 글쎄 뭐 저희도 뭐 그렇게 성에 환장한 사람들이고 이런 건 아닌데 이 문제를 치료를 하다 보니 너무 중요한 거를 알고 그래서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섹스리스 문제는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자, 그 핵심적인 문제가 성애기구나 라고 하셔서 자 그럼 결혼 얘기도 그렇고 각방 얘기도 그렇고 자 부부란 무엇인가? 부부가 뭔가요? 부부는 뭐예요? 제가 뭐 최근에 뭔가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그분도 사실은 그 문제가 핵심은 아니었는데 지금 다 더 급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 치료받으러 다니시는 분인데 뭐 섹스리스 문제 있고 당연히 각방 쓰고 섹스리스 문제 있고 당연히 각방 쓰고 이제 무슨 이 공식 같은 거예요. 섹스리스 각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다. 각방과 섹스리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어떤 불화 이거는 제가 그분한테 던졌는데 부부는 그냥 뭐
뭐 이렇게 가족처럼 서로의 동반자 뭐 어쩌고저쩌고 다 맞는 말씀이세요. 다 맞는 말씀인데, 자, 부부는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한 거랑 똑같이 답을 드리면, 자, 부부가 우리 자꾸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부부는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혼을 한다? 부부다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엔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얼마 이상 이제 같이 동거하고 그럼 사실혼 관계? 그 사이에 뭐 아이가 있건 없건 간에 사실혼 관계라는 게 인정이 되는 추세인데, 어쨌거나 혼인신고를 하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법적인 부부다. 근데 이 부부가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사실혼 관계 포함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만 성관계를 하겠다는 어떤 그러니까 그 선언? 네. 그런 약속이죠, 약속. 네. 약속이에요. 성관계를 이 사람하고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외도하거나 그럼 막 화내고, 이거 이제 이혼 법정이나 이런 데서도 유책 사유 중에 이제 외도를 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셨네요라고 되는 거가 그 약속을 깬 거거든요. 네, 그 약속을 깬 거고, 성관계라는 게 그야말로 부부 결혼하면 그 다음에 뭐 얘기해요? 우리 뭐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혼이세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면 안 되는데, 결혼하셨냐, 안 하셨냐 이제 물어봤을 때 결혼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아기는요? 하고 물어봐요. 아기. 자, 우리 아기 어떻게 생겨요? 아기가 시험관 시술을 하거나 뭐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관계를 해야 아기가 생기잖아요. 성관계를 해야. 그래서 결혼, 부부, 뭐 아기의 탄생 이런 것도 그렇고, 섹스라는 게, 성행위라는 게 부부관계에서 이건 핵심적인 거예요. 자꾸 이제 아니요라고 이제 부정을 했지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도 굉장히 섹슈얼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뭐 하얀색 옷을 입고 뭐 이게 뭐 옛날에 빅토리아 여왕이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빅토리아 여왕도 이제 굉장히 금욕적인, 자기 남편하고 되게 사이가 좋은 남편이 굉장히 일찍 죽었죠. 굉장히 일찍 죽어서 뭐 죽고 난 다음에는 계속 시꺼먼 옷 상복만 입고 다니고 뭐 그랬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본인이 약간 좀 제가 보니까 결벽증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보면 이제 하얀색 옷을 입고, 그 하얀색 옷을 입은 거가 이제 순결의 상징. 예. 그 순결의 하얀 옷을 입은 신부가 이제 가는 거가 순결의 상징이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지만 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혼하는 결혼 이럴 때는 드레스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에요.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색깔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 그러니까 흰색이라는 게 순결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왜 결혼식 이렇게 결혼 행진하거나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신랑 입장하고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요즘에는 또 안 그런 추세이고 같이 가기도 하고 엄마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자기 혼자 입장하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데려다 주고 그 남편한테 인계하는 것도 이게 가부장적인 문화죠.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아빠가 마치 나의 마스터 같은, 그러고 그런 이제 새로운 주인,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새로운 주인인 남편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러고 이제 결혼식 때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얘는 순결한 아이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결혼식을 치러서 뭐 신혼여행도 그런 거죠. 신혼여행 가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예, 성관계를 하는 어떤 그게 대표적인 거가 신혼여행이잖아요. 예, 신혼여행 때 가서 뭐 허니문 베이비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첫날 밤 뭐 신혼여행 이런 거가, 요즘에는 첫날 밤이 이제 실제로 첫 성경험인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이제 하얀색 옷을 입고 뭐 신혼여행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성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핵심적인 거가 사실 성관계, 섹스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게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얘기 참 사실 많이 하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뭐 부부끼리 관계를 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 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아이가 생기는 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 부부의 모습이 사실 성관계라는 게 핵심인 거고, 예, 핵심인 거고, 예, 핵심인 거고, 이제 우리나라 부부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하나 생기면, 네, 아이가 하나 생기면 사실 섹스리스 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고, 그래서 예전에 왜 섹스리스 뭐 외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섹스리스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결혼한 지 11년에서 20년 차 되는 경우에 섹스리스 확률이 한 30%, 결혼하고 20에서 30년 차 되면 37%, 그리고 결혼 30년 이상, 그러면 아무래도 나이도 뭐 50대나 60대쯤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55%. 예. 근데 이제 이 섹스리스가 미국이나 유럽 쪽, 이제 서구 쪽은 그래봤자 20%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유독 일본이 좀 높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36% 정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섹스리스가 많은 거는 사실 어떤 문화의 차이, 예, 문화가 있는 게, 이 아까 이제 제가 각방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각방이 언제 처음 많이 생기냐 하면요. 물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신혼 초부터 우리 남편이 코를 너무 많이 골아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나는 예민하고 이럴 때도 이제 신혼 초부터 각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각방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예, 언제냐 하면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 전까지는 보통 한 방을 써요. 한 방을 쓰는데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이제 이 밤중 수유라는 걸 하죠. 아기가 태어나서 한 100일까지는 이틀,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깨고, 그래서 뭐 모유 수유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분유를 주는 경우도 계속 엄마가 깨어서 계속 이제 수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기를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회사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옆에서 당신이라도 푹 자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안방 또는 아기방에 가서 자고, 남편은 푹 자야 되니까 그 와이프가 안방에서 아기하고 같이 자면 뭐 서재방이나 뭐 거실에서 소파 위에서 잔다든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기 방에 이제 아니면 아내가 가버린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서 남편이 혼자 이제 덩그러니 안방에서 자고 하는데, 보통 그 시점부터 각방이 습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각방이 되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대화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고 섹스리스 문제도 당연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임신 출산하면서 출산 이후에 각방을 쓰고 그 다음에 섹스리스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습관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 각방을 쓰기 이전에 각방보다 뭐 각방하고 뭐 약간 비슷한 비율, 내지는 이제 같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아기들 데리고 자는 거예요. 아기들 데리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수유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아기 방에 가서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각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자자 하는 경우에 안방에 애를 데리고 자요. 근데 안방에 애를 데리고 자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또 어디가 많으냐 하면 일본에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일본에도 보면, 왜 우리나라 요즘에 침대 보면 저기 부부 침대 말고 부부 침대를 낮게 하고 아기 침대를 옆에 같이 붙일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뭐 패밀리 침대 그래가지고 굉장히 널쩍하고 막 이런 애들 데리고 자는 그런 침대들 막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침대가 상품화돼서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런 가족들이, 그런 커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일본도 비슷하게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일본도 비슷하게 이런 문화가 있어서 아기가 이제 옆에서 자는 경우에는 부부가 단둘이 있는 시간, 뭐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단둘이 뭐 은밀한 뭐 이렇게 중요한 대화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지만, 대화도 아기가
깰까봐 사실은 조용조용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나마 대화는 낫죠. 그래 말이니까. 몸으로 하는 대화인 섹스는 혹시 애가 자다가 깨면 뭐 깨서 보면 안 되니까 뭐 이게 좀 부담스럽네 그러면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자면. 그래서 각방도 그렇지만 아이 데리고 자는 습관 자체도 사실 섹스리스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부부의 보수성과 이중성 이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 게 이제 신사임당인데, 자, 우리 신사임당이면 5만 원짜리에도 나오고, 신사임당에 제가 그림을 이제 올려놨는데, 사실 이제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난 이제 일종의 천재 예술가죠. 예술가인데, 물론 이제 뭐 신사임당이 여러 가지 뭐 재능도 많았고, 이율곡이라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아들도 낳았고 하는데, 그 신사임당 하면 왜 옛날에 우리 미스코리아, 요즘엔 미스코리아 나오면 뭐 여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저 때만 해도 미스코리아가 나오면 뭐 현모양처가 장래 희망이에요 호호 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현모양처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가 신사임당 뭐 많잖아요. 근데 사실 신사임당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막 하는데, 신사임당은 실제로 본인이 각방이 아니고 거의 뭐 결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별거를 한 거죠. 별거를 해서 제가 아마 이야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남편 과거급제 시키려고 이제 산에 보냈는데, 신사임당이 자기 남편을 산에다가 보냈는데, 산에 그러니까 암자에 옛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고시원에 보낸 거죠. 고시원에 보내서 거기 가서 과거급제해서 오라고 보냈는데, 공부를 이 신사임당 남편이 별로 그렇게 막 뭐 성공이라든지 과거급제 뭐 이런 거에 별로 뜻이 그렇게 없었던 남편인지, 아니면 뭐 이게 그닥 그렇게 뭐 머리가 안 좋았던 건지, 애지당초 신사임당의 아버지가 너무 똑똑하지 않은 남편을 신사임당 그 사위를 자기 이제 똑똑한 딸의 남편감으로 이렇게 했었대요. 남편이 너무 잘나면 이런 딸이 예술 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좀 방해가 될까봐 뒷바라지하고 막 지금 막 그러면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간 신사임당이 자기 남편, 근데 본인은 욕심이 있었는지 남편 보고 과거급제하라고 이제 보냈는데, 남편은 별로 이제 애들도 보고 싶고 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자꾸 신사임당 쌀쌀맞게 굴고 이제 쫓아내가지고 1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화병 걸려서 죽거든요. 화병 걸려서 이제 죽는 거고, 야가 이제 한국 부부의 이제 보수성과 이중성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굉장히 이상하게 연인일 때는 굉장히 뜨거운데 결혼을 하고 나면 약간 근엄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것 같은 게, 제가 이 결혼의 3년서 이제 결혼한 부부한테 필요한 이제 세 가지예요. 이게 뭐냐 하면 친밀감, 인티머시, 이제 친밀감. 그러니까 이거는 프렌십 같은 거죠. 프렌십이나 이제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도 사실 친밀감. 이 친밀감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호르몬이 이제 옥시토신인데, 이 친밀감이라는 거는 우리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힘들 때 이렇게 뭔가 뭐 여보 내가 이게 힘든데 요즘 직장 상사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사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성격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뭐 같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위로를 받고 뭐 서로 필요한 거를 상의할 수 있는, 그리고 가깝게 도란도란 꼭 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친구처럼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라는 건 패션. 우리가 보통 뜨거운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근데 열정, 패션은 그러니까 성욕, 섹슈얼 드라이브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뜨거운 사랑에 빠진다. 연애할 때 초반에 이제 많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신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도 그렇고, 결혼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결혼한 커플이다. 그래서 저 부부라고 하면 이제 서로 간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때로는 유혹 같은 게 들어와도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참 많은 거를 뭐 많은 서포트를 해줬고,
뭐,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 어떤 당위적인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이제 희생하고, 뭐, 애를 놔주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이 사람한테 의리를 지킨다. 우리 보통 의리라고 하는. 예. 근데 이제 결혼해서 그 우리나라 커플들은 헌신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헌신. 그리고 친밀감이 있는 커플, 헌신과 친밀감 같이 있는 커플이 제일 일반적으로 많아요. 근데 친밀감조차도 없는 커플들이 사실은 결혼을 해요. 패션이라는 거는 이제 섹스리스가 위험한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이유인 건데, 성적인 어떤 만족, 뭐 이게 사실은 뜨거운 사랑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뜨거운 사랑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뜨거운 사랑이 열정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성욕 뭐 저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고 싶다든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 사람과 나는 끈끈하게 연결돼 있는 끌림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헌신으로 사는 경향이 있고 이 헌신으로만 뭉쳐져 있는 경우는 뭉쳐져 있는 경우는 이 헌신으로만 가는 커플인 경우에는 이 헌신이 어느 순간 깨지는 경우에 이게 그냥 결혼을 하자. 결혼을 하자. 뭐 또는 이제 더 극단적 헌신까지도 깨져버리면 뭐 이혼하거나 이제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의 커플들이 제일 많이 무시해버리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 그게 섹스리스가 많은 이유고, 섹스리스는 그냥 열정을 그냥 없애버리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리고 로우 스맥다운 님이 질문을 이게 질문인가. 저는 이제 백혜경 원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성의학의 정석을 예전에 저희 남편인 강동우 원장님하고 같이 진행을 좀 했었고 아마 찾아보면 자료나 이런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거고, 저는 이제 보통 여성의 성기능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설명을, 그 치료하고 진단하고, 그거를 주로 많이 하면서 동시에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부 치료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각방과 조론, 그리고 섹스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커플이 뭐 보수성, 이중성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쓴 칼럼의 제목이에요. 뭐냐면, 이제 섹스리스인 우리 남편이 뭐 외도를 했다? 아니면 섹스리스인 나하고는 섹스리스고 성욕 없다고 하던 우리 남편이 섹스 중독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이제 커플인데 그 아내가 얘기했던 자기 너무 뭐 애 낳고 나서 거의 한 10년 이상을 섹스리스를 지냈는데 최근에 우리 남편이 계속 뭔가 이제 병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외도를 하고 뭐 유흥비를 엄청나게 쓰고 뭐 이런 걸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뒤져보니까 뭐 카톡에 엄청난 뭐 저기 술집 언니하고 이제 카톡한 내용이 있고 뭐 이런 걸 보고 놀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가 부부 사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섹스리스에 뭐 그냥 근엄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성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성적으로 너무 오픈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신나게 노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각방 문화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우리 왜 양반 뭐 옛날에 고옥 뭐 이런 거 이제 한옥 호텔 뭐 이런 거 이제 찾아가 보면 안방과 사랑방이죠, 사랑방. 안방은 여성이 거처하는 공간이고 안채라고 하죠. 여성들이 보통 집이 뭐 되게 뭐 99칸 집 이런 거 보면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근데 안채는 여성들이 보통은 거주하는 공간이고 사랑채는 남성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그냥 뭐 아예 건물 자체가 따로 있는 경우는 정말 더 규모가 큰 집이고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게 안방과 사랑방이 있죠. 안방은 이제 여성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사랑방은 남성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근데 이제 보면 이 각방을 쓰는 문화가 아예 있어요. 각방을 쓰는 문화 자체가 안방은 와이프, 부인이 쓰고
그다음에 사랑방은 남편이 주로 이제 선비들은 공부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종의 서재 겸 남편의 방인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필 받으면 안방으로 가서 이제 아내하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있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 각방 문화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는데 뭐 양반이라면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이거 신분이 높고 그런 건데 그게 뭐 각방 쓰는 거가 우리나라 문화에 자연스럽게 있다. 근데 또 양반들이 또 우리나라 양반이라는 게 이제 유학 성리학 보면 지나치게 굉장히 금욕적이죠. 양반 문화가 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어쩌고저쩌고 안빈낙도 뭐 이러면서 편안하게 가난하게 이제 자연을 산다 뭐 이런 건데 굉장히 금욕적인데 사실은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금욕적인데 실제로는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탈출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처첩제죠. 처첩제가 첩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섹스 파트너를 젊은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물론 이제 명분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자손을 잃는다.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 내가 첩을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저는 그게 물론 그것도 중요해서 그랬겠지만 첩 한 2명쯤 1명이나 2명이 첩의 숫자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의 권력과 뭐 이 집안의 어떤 뭐 이게 뭐 재산, 경제력 이런 거가 좀 뭐 그 측정이 되는 그래서 있을수록 더 많이 뭐 약간 실질적으로는 조선시대도 양반 이거 보면 일부 다처인 셈인데 여하간 본부에 있는 아내하고는 각방을 쓰면서 섹스를 지내고 남성들은 밖에 나가서 뭐 실제로 기방 문화 기생 보면 이제 이 신윤복에 제가 그림 올려놓은 것도 이 보면 양반들이잖아요. 썼으니까 양반들인데 보면 이제 딱 보아하니 이 뭐 신사임당처럼 이 양갓집 교수가 아니고 좀 노는 언니들 같잖아요. 술 갖다 주 주모도 막 있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일탈행위를 하는 거죠. 일탈행위를 하는데 이게 딱 뭐냐 하면 현재의 모습을 보면 현대 부부의 각방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연예인이 뭐 가서 뭐 좀 요즘 문제가 성추행이다 아니다 뭐 해서 뭐 유흥업소 여직원도 뭐 성추행 뭐 이거 해당이 돼야 되냐 뭐 어쩐자 뭐 하는 소위 말해 룸사롱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제 룸사롱이라고 룸사롱이 이제 옛날에 이거 기생집이죠. 기생집. 그러니까 이런 탈출구가 있어요. 탈출구가 있고 남성들이 섹스리스에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되게 재밌는 거가 저희가 이거 통계낸 거거든요. 통계낸 거가 섹스리스 이게 2016년도에 이제 그 섹스리스에 대한 뭐 한국 부부의 성생활 실태 이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건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섹스리스인데 와이프는 섹스리스인데 남편은 섹스리스 아닌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커플은 섹스리스인데 남편은 여기서 딴 사람하고 그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또 거기 저희가 조사했던 거는 남성들 특히 남성이 성매매가 외도냐? 아니다. 성매매는 외도가 아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남편하고 이제 뭐 하여간 뭐 이 보통 요즘에는 또 그런 경우 하면은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가 뭐 인유종 바이러스 양성이 뭐가 이제 고위험군이 나왔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했는데 저기 선생님이 이거는 성관계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막 이게 어떻게 된 나는 태어나서 우리 남편하고밖에 성관계를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남편을 막 이렇게 이게 당신 뭐 어디 가서 뭐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이제 막 이렇게 핸드폰 조사해보고 카드 내역을 조사해보고 그러면 이제 단서가 나오죠. 증거들이. 그래서 뭐 이상한 뭐 이건 처음에 러브 호텔 뭐 같은 그래 호텔 뭐가 나오고 술집 뭐가 막 나오고 카톡에 뭐 이상한 카톡들이 막 주고받은 게 있고 그러면서 실토해라. 그러면 또 우리 남편분들이 순진하게 또 다 실토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절대 안 해서 펄펄 뛰다가 이제 뭐 마지못해 실토라는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아, 남편이 사실 알고 봤더니 뭐 여자 나오는 술집도 많이 갔고 그랬는데 자기는 외도는 한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자 나오는 술집 가가지고 모텔까지 갔으면서. 그거는 외도가 아니지. 그냥 뭐 내가 누구한테 특정 대상과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진 게 아니면 외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굉장히 많고, 여성들은 그거를 당연히 외도라고 생각하는데 남성들은 그걸 외도라고, 특히 50대 이후 남성분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가 섹스리스인데 우리 남편은 안 그러겠지 하는데 이제 엉뚱한 데서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게 사실 이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뭐 그러면 근친상간이네 뭐 어쩌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를 사실은 본인이 직접 얘기해서, 예전에 제가 이것도 TV 그때 뭐 동치미인가 그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경재 씨라고 한의사 분이 자기가 이제 그거 내가 처음 얘기한 거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라는 게 아내하고는 가족인데, 가족은 가족이죠. 가족은 가족인데, 아내하고 하면 뭐 근친상간이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참 그렇죠.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끼리는 섹스리스지만 밖에 나가서 샌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새고, 보통 제가 외도가 있는 커플들을 이렇게 제가 또 많이 보거든요. 부부 갈등을 보니까. 외도가 있는 커플들 보면 이게 이제 그 전 단계로 보통은 섹스리스가 있어요. 외도가 있고 뭐 어떤 위기가 있는 커플들 보면, 그러니까 특히 외도 같은 경우에 외도가 있기 전에 섹스리스가 거의 대부분 있어요. 섹스리스 아닌데 외도가 있다?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섹스리스 이전에 뭐가 있냐? 각방이 있어요. 각방이. 물론 각방이 된다고 무조건 섹스리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일치하게 되는 거고, 뭐 조로는 이제 당연히 각방, 당연히 섹스리스, 당연히 친밀감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혼하자니 얘가 이제 뭐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직 뭐 대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그럼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얘가 얼마나 뭐 시집 가는데 얼마나 좀 그러니까 우리 결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결혼인 결혼인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문제에 이 뭔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그냥 낭만적으로 결혼 그러면 이렇게 한가하게 뭔가 편안하게 살래나? 근데 이제 당장은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이제 대단한 엄청난 문제들이 사실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 말고 다른 대안이 생겨버리는, 다른 이성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부부니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가족끼리 그러는 게 아닌 게 아니고 부부니까 하는 거죠. 부부면 성관계를 보호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기 우리 언리밋 포텐셜님이 질려서 그런 건지 포현영 오히려 민망함을 못 넘어서 그런 건지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질려서 그런 건 아마 부부관계에서 왜 섹스리스가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이야기, 원인을 나름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원인을 나름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질려서 그렇다, 질린다라는 게 보통 얘기는 뭐 이게 우리가 충분히 너무 그래서 이제 성적 매력을 못 느낀다. 뭐 애 낳고 뭐 몸매도 펑퍼짐해졌고 뭐 당신 배도 나오고 머리도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주름이 있는데, 뭐 주름 생기고 이제 외적인 외모나 이런 게 매력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뭐 계속 그럴 수가 있냐, 질려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질림을 없애는 거가 사실은 패션 열정이고 섹스거든요. 애시당초 이제 역사적인 뿌리를 더 타고 들어가 보면 그 결혼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를 잘 인간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춘기까지는 가야 이제 성숙한 어른의 몸이 되는 거고, 어른의 몸이 되는 거고, 그러고 이게 사회적인 어떤 직업적인, 그게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나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가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투자를 해줘야죠. 투자라는 게 뭐 교육비도 그렇고 혼자서 이게 뭔가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라는 게 이제 기준이 사실 직업을 가지고 뭐 결혼까지 하면 더 좋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효율적으로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결혼 제도라는 게 이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뭐랄까 그냥 짝짓기 하고 원래 이제 열정 성욕 끌림 뭐 짝짓기 하는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이 관계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요즘 분위기가 이제 페미니즘이나 이제 특히 이 성에 대한 뭐 이게 여러 가지 좀 센시티브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섹스라는 게 결혼 제도에서는 여성이 남성한테 주는 일종의 리워드인 의미도 있거든요. 리워드. 그러니까 이제 성적 쾌감, 꼭 임신이 아니라 해도 성적 쾌감을 줘서 사랑하게 해서 나를 사랑하게 해서 관계를 유지하게 해서 나한테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계속 보살피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하는 일종의 장치인 거죠. 장치.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성도 물론 내 아이를 잘 키워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한테 플레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인 거죠. 여성이 남성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남성이 여성한테 주는 플레저이기도 하고. 그래서 섹스라는 게 사실 이제 결혼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이게 개인의 행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하버드 대학교 이제 진짜 정신과 의사가 써서 벌써 이게 한 10년도 훨씬 넘었죠. 거의 20년 가까이 된 책인데 행복의 조건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나왔는데 스터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버드 졸업생 그 다음에 뭐 영재 아들 그 다음에 빈민촌 어린이 해서 다양한 이제 어떤 그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팔로 추적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 행복의 조건에 들어가는 이제 스터디 그룹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하버드 졸업생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버드 졸업생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행복의 조건 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노년기에 70세인가 아마 이때 노년기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이제 인생을 들여다봤더니 뭐가 이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했냐. 그럴 때 여러 가지 성숙한 방어 기제,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냥 쉽게 말해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죠. 남 탓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피해의식이나 남 탓하거나 뭐 자기 그 어떤 부정하거나 자기 감정이건 자신의 과오건 이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육 연수 이거는 하버드를 나왔냐 뭐 저기 별로 안 좋은 대학교를 나왔냐 고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계속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셀프로 학교 뭐 이게 브랜드 네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자가 발전을 하면서 뭔가를 배워 나갔느냐 이런 거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금연 행복의 조건에 금연도 있어요. 금연 여러분 금연하세요. 그다음에 적당한 음주 적당한 음주라는 게 뭐 하루에 와인 한 잔, 뭐 맥주 한 잔 그 정도 적당한 체중 규칙적인 운동. 근데 제가 빨간색 해놨죠. 행복한 결혼 생활. 여러분들 결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왜 결혼하냐? 지쳐서 이제 좀 편하게 행복하게 나의 삶을 살고 싶다 하는데 행복의 조건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불행하게 뭐 지지고 볶고 사는 결혼 생활 저도 반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이왕인 부부가 같이 살 거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혼하기는 겁나니까 결혼하자. 보통 결혼하는 이유가 그래요. 행복하면 결혼을 하겠어요. 같이 살고 싶지? 예. 그리고 또 다른 거가 부부관계가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제 행복한 결혼생활이 중요한데 행복한 자녀는 행복한 부부한테서 나와요. 요즘 우리나라 비혼주의 많죠. 비혼주의가 물론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내가 경제적인 토대나 집을 포함해서 이제 내가 독립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결혼하면 불행할 것 같아서 별로 뭐 애들한테 묶이고 이런 거 싫어서도 있고요. 그럴 여유가 없어서 뭐 비혼주의 같은 경우에 내가 결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비혼주의자들의 무조건 제가 몰고 갈 순 없지만 이게 뭘 내가 본 게 행복해야 결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의 삶을 봤는데 저 사람 삶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내 롤모델이야 하는 거는 내가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이 막 불행해 죽겠는데 그 삶이 그 롤모델이 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보아하니 결혼 생활인 거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되게 불행하고 어이구 뭐 왼수들이 모여 살고 엄마가 맨날 아빠 욕하고 아빠는 뭐 맨날 밖으로 놀고 이런 그 결혼 생활을 본 분들은 결혼을 당연히 안 하고 싶죠. 결혼을 당연히 안 하고 싶고 사실은 이제 행복한 자녀가 행복한 부부로부터 오는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도 있지만 결혼에 좋은 롤 모델이 사실은 내 부모예요. 부모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니까 성관계를 뭐 가족끼리 왜 이래는 사실 그 말 하신 분도 뭐 본인도 자기가 각방 쓴다고 하더라도 제가 섹스리스냐 아니냐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부부니까 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리워드잖아요. 그리고 이 성생활의 장점 성생활의 장점이니까 그 자체로 최고의 운동 그 다음에 노화 방지 면역력과 진통 효과, 근골격계 유지, 친밀감, 우울증 완화, 자율선 질환 예방, 상처 치료 효과. 근데 이게 사실 옥시토신 효과하고 정확하게 제가 옥시토신 강의 예전에 한 거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도 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이 결혼 생활에서 옥시토신 효과, 그러니까 각방을 쓰면 옥시토신 분비가 잘 안 되죠. 뭐 가급적이면 한 침대에서 꼭 뭐 섹스를 하고 뭐 스킨십을 무조건 많이 하라고 제가 막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다정한 대화라든지 평화롭고 다정한 대화, 좋은 스킨십 이런 것들이 옥시토신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 친밀감의 근원이 되는 건데 이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성생활의 장점 이게 정확하게 일치해요. 상처 치유 효과가 있고 염증 완화 효과가 있고 면역 노화 방지 뭐 식욕 저하 이게 뭐 자폐증 치료까지 예. 뭐 다 효과가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게 옥시토신하고 관련돼서 이 되게 우리 인간한테는 옥시토신은 중요하거든요. 모성의 근원이 될 정도로 친밀감 이게 근원이 되는 거고 요즘에 1인 가족 중에 이제 개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옥시토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죠. 개나 고양이 키우는 거가 반려견이나 반려동물하고 사이에서도 이런 친밀감 옥시토신을 혼자 사는 분들 이제 외롭다, 개 키우니까 이제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거. 옥시토신 효과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예, 스스로 찾아가는 거고. 오늘은 사실 조금 뭐 성기능 장애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뭐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뭘 오늘은 얘기할까 하다가 성기능 장애는 또 많이 다뤘고, 네, 오늘 오랜만에 뭐 결혼 이야기, 뭐 각방 이야기, 섹스리스 이야기 좀 얘기를 해봤고 오늘 뭐 또 달리 이제 질문을 많이 안 올려주셨는데 다음번에는 그러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성기능 장애, 여성 성기 사실 오늘 성욕자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할까? 뭐 아니면 뭐 요즘에 이슈가 되는 다른 어떤 성기능 장애는 없을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좀 다음번에는 그러면 좀 재밌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보고 오늘 하여간 각방, 조론, 섹스리스 예. 당연히 다 안 좋은 거예요. 예. 당연히 다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각방 쉽게 생각하실 거 아니고 예. 쉽게들 많이 그 각방 쓰는 커플도 되게 많대요. 제가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는 각방 쓰는 커플이 거의 뭐 한 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되게 놀랐는데 보고 예, 반도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사실 각방을 쓰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외도, 그 전에 섹스리스, 그 전에 각방 이게 나타나게 되니까 저로는 뭐 더 이미 이제 좀 관계가 충분히 뭐 이렇게 관계가 어느 정도 이게 좀 많이 악화된 경우에 보통 결혼을 하죠. 예. 이런 것들 사실 쉽게 생각하실 거가 아니라는 거 각방이나 조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밤 되세요.